자바 스레드에 있어서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스레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바 랭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바 랭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스레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그래서 자신만의 클래스를 하나 만든 후에 그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객체 내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단 이때 스레드 안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클래스 내부에서 런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시켜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자신만의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때 러너블 인터페이스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소드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 클래스를 객체화시키고, 그 객체화된 클래스를 new 스레드의 매개 변수로서 객체화시켜서, 그래서 그 스레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방법,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들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스레드를 시작하든 간에 어쨌든 둘 다 스레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주요 메소드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앞서도 보았듯이 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사용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내부에 사용되는, 어차피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내부의 클래스로 주요한 클래스를 살펴보면 우선 run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run 메소드, 아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받는 경우에 여러분이 구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스레드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run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호출됩니다. 반드시 오버라이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메소드가 종료되면, 다시 한번 이 메소드가 종료되면 스레드도 종료됩니다. 다음에 스타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타트 메소드는 여러분이 객체를 만든 후에 가장 먼저 이 스레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어느 경우든. 자, 이 스타트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스레드 실행 시작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스레드 실행을 요청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 그 클래스 내부에 run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그래서 스레드를 수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스레드가 run이 종료되면 스레드가 종료되는 그런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언제라도 이러한 그 스레드의 실행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interrup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yield를 이용해서 하나의 그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수행이 될 텐데, 하나의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하는 그런 경우에는 yield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oin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슬리핑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스레드가 여기 주어진 미리세컨드 시간 동안 잠을 자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록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동안에 다른 스레드에게 일을 양보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겠네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드는 경우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구현을 합니다.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만의 클래스 이름을 주어서 여러분만의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반드시 이 경우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에 스레드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술해 줍니다. 이 run 메소드를 스레드 코드라고도 부르고요. 바로 이 run 메소드에서 스레드 실행이 시작됩니다.
누가 요런 그 스레드 실행을 요청한다고요? 예,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레드 객체 생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레드 시작은 바로 여기 여러분이 생성한 객체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해서 스레드가 시작됩니다. 스레드 시작은 스타트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링이 시작되면서 런 메소드가 동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실행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예제로서 스레드를 상속받아 1초 단위로 초시간을 출력하는 타이머 스레드를 작성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초가 됐을 때 종료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면은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스레드를 여러분이 바로 요 타이머 스레드라고 했던 이 타이머 스레드를 객체화시켜서 사용합니다. 객체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바로 이 스레드 객체 내에서 런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런 메소드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로 오버라이딩 시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부에서는 1초 단위로 초시간을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while문 무한 루프를 돌렸습니다. true라고 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 루프를 돌 텐데 자, 여기 system.out.println n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처음에 이건 필드로 놨고요. 0이라고 놨으니까 0이라고 출력될 겁니다. 하나 증가되겠죠. 자, try sleeping 해서 n이라고 n 0을 출력하고 하나 증가된 다음에 try 해서 sleeping 이게 1000ms 결국 1초 동안입니다. 1초 동안 잠을 자는 상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1초가 딱 지나면 이제 깨납니다. 깨나서 다음 true로 갔더니 다음 while문으로 갔더니 true.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했죠. n 값은 1이고요. 그래서 2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n이 증가됐으니까 2가 됐겠죠. 다음에 try sleep 1초 동안 잠을 잡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초가 지나면은 다시 while문의 요 부분 그래서 true 그래서 다시 또 여기 n 그래서 2라고 출력합니다. 하나 증가되고요. 3 1초 쉬고 4 출력하고 1초 이렇게 해서 19, 20까지 출력을 했을 때 자, 요거 하고 나서 다음엔 사실 이 문장으로 오거든요. 자, 요까지가 try catch 구문이니까 잠을 자고 나서는 요쪽으로 사실은 오는 건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자, 이제 n이 10 이게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20일 경우에는 그대로 가겠지만 21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0보다 크니까 break. 그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고 이 run이 끝나니까 이 스레드는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까지 출력하고 끝.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 예제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예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레드 상속받았죠. 타이머 스레드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이 아닌데요. 제가 다른 걸 복사해놨네요. 자, 여기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복사를 해놓고요. 자, 정리를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타이머 스레드. 자, 그리고 run, 그리고 이 객체는 이 기본 메소드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화 시켰을 겁니다. 자, 그리고 th.start 해서 이 스레드를 실행시키겠죠. 스타트에서는 바로 이 run 자바 버추얼 머신에 요청하게 되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바로 이 run을 수행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run 쪽에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죠. 스레드로서. 자, while문 집어넣습니다. n 값을 출력합니다. 자,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 다음에 n이 20보다 큰지를 확인해 봅니다. 20보다 작으면 다시 while문 출력하고요. 하나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초 동안 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요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일로 가고요. 여기죠. 이쪽으로 가고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20까지 출력하고 나서 20을 출력하고 나서 이제 하나 증가돼서 21이 됐을 때 1초 동안 잠을 잡니다. 깨어나서 요 부분으로 갑니다. 21은 20보다 크니까 브레이크. 그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더니 사실 여기 인터럽트 안 줘도 돼요. 여기 강제로 종료시켰는데 자, 여기 빠져나와서 이제 while문이 끝났으니까 이 런이 이제 끝났고요. 런이 끝나면은 이 스레드는 종료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돌려보면요. 이쪽에 0, 1, 2, 20초 동안 기다려야겠네요. 3, 4, 5, 6, 7, 8, 9, 10, 20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면서 가봅시다. 19하고 20 찍고요. 21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 그래서 똑같은 루틴이지만 여기다가 이왕 만든 타이머 스레드, 이 스레드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스트링 생성자, 타이머 스레드의 생성자로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객체화 시켜 놓으면은 생성자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죠. 그럼 그 생성자로서 여기 그 1과 여기 그 몇 미리세컨드를 잠을 자게 할 건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 생성자가 이 객체화 되자마자 이 생성자가 먼저 수행되겠죠. 그러면 여기 받은 요 값을 스트링 문자를 여기다 필드에다 잠시 보관시켜 놓고요. 그리고 여기 1000이라는 값도 여기서 받아서 생성자로 받아서 요 값을 자신의 필드에다가 이렇게 보관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th1. 여기 th1. start 하면은 그러면 th1에 대한 스타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 런을 갖다가 실행시킬 겁니다. 그럼 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while문으로 들어가서 system out.println 해서 S면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S죠. 1이면 1, 2면 2 하는 S를 출력하고요. 지금 2를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n값, 현재 그 n값 증가된 n값이 이거 처음엔 0이겠지만 하나씩 증가된 n값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요 if문으로 해서 break문. 아니면은 이제 다시 계속 이 while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보다 크면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문자열 이걸 넘겨주고, 요거는 1500.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와서 t가 넘겨받은 t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1000ms 좀 1초 동안 잠을 잘 거고요. 요 두 번째 객체화된 것은 이거는 요게 이제 t로 넘겨준 게 요 t가 여기다 보관되고 그 t 값이 여기로 오게 될 테니까, 즉 1500초. 1500m초, 그러니까 1.5초 동안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1초 동안 잠을 자면서 1, 2, 3, 4, 5, 6, 1초씩 자면서, 요거는 1.5초씩 자면서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오는 거죠. 예, 동시에 도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내용을 보고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서요. 자, 두 개의 스레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복사를 제가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지금 똑같은 것에 여기 스레드 이 생성자 만들었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넘겨받은 값을 여기다 보관시켰습니다. 각 객체별로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개의 이 클래스를 가지고 두 개의 생성자를 만들었죠. T1이라는 이름의 생성자, T2라는 이름의 생성자. T1은 1의 그 값을 넘겨줬고요. 2의 문자열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1000ms를 쉬게 하는 1000 값, 1500ms를 의미하는 1500
이란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시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1도, 2도,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는 1.5초마다 나올 테니까 이제 조금씩 가면서 1은 1의 경우에는 1.5초마다 1초마다 이렇게 쉬고 다음에 n 값을 출력하게 됐어요. 그런데 2는 1.5초마다 쉬고 다음 값을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1초 약간 어긋나면서 이렇게, 그러나 그 두 개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게 수행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 하나의 그 메인 내에서, 메인이라는 프로세스 내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형태의 예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1초 단위의 타이머 스레드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직접 코드를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거 전체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스레드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타이머 스레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그 일부러 제가 타이머 스레드의 생성자로서 여기 이제 생성을 시켰을 때 라벨 값을 받도록 일부러는 아니고요. 라벨 값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라벨의 J 라벨의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레퍼런스 값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레퍼런스 값을 받은 것을 자신의 여기 J 라벨의 타이머 라벨 쪽으로 여기다가 보관을 시켰습니다. 레퍼런스 라벨을 보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객체화 시킬 거죠. 그래서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타이머 스레드, 죄송합니다. 타이머 스레드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런 메소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그 타이머 레이블의 set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까 n값 증가시킨 거, 그거를 갖다가, 이 문자열로 바꿔서 그 값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n값을 하나 증가시켰죠. 자, 그리고 1초 동안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n이 30보다 크면은 브레이크, 종료되도록, 그래서 이 while문을 벗어나오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run 메소드가 종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쪽에 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프레임 쪽에 라벨 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J프레임 상속받아서 타이머 thread timer ex를 만들었고요. thread timer ex는 이제 저기 전체 윈도우의 모습을 여기다 갖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et title 그리고 set default close operation 해가지고 종료. 컨테이너 하나 얻었습니다. 배열시켰습니다. 그리고 J 라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라벨 셋 폰트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폰트의 크기는 80 정도로요. 고딕체로, 이탈릭체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벨을 이제 바로 여기 만든 이 라벨을 컨테이너 위에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이머 스레드, 바로 이 우리가 만든 타이머 스레드를 이제 우리가 그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라벨을 만든 타이머 라벨에 레퍼런스 값을 넘겨줬네요. 자, 그럼 그 값을 넘겨받아서 여기서는 이게 생성된 그 값을 넘겨받아서 그걸 이쪽에다 넣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n 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그 넘겨받은 레퍼런스 값의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작시킨 내용이 되어 있고, 반드시 이 경우에 th.start로 해서 스레드를 실행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동작시킨 모습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서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자,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1, 2, 3, 4 해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그래서 30이 되면 종료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는 거는, 그럼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이머를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뒀는데요. 여기 JLabel 생성자 이쪽에 스레드로부터 받은 생성자 쪽에 여기 타이머 라벨의 레퍼런스 값도 넘겨봤지만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시간 시차를 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기 슬리핑 타이머도 여기서 받아서 여기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두 개의 그 객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요거에 따른 두 개의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두 개의 스레드가 각각 이 안에서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데모만 보여주고요. 그리고 분석은 여러분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고요. 자, 이쪽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붙여놓고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이게 지금 하나짜리로 보이죠? 제가 두 개짜리인데 이렇게 하나는 저기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요거는 1초 단위로 돌아가는 거고요. 요거는 1.5초 단위로 바뀌는 작업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잘 분석해서 살펴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요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